최근 들어 코스피 또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한 1주, 2주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증시는 조금 애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계속 공부해 봐야겠죠.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 일단 어제 미국 증시에서 CPI가 공개가 되었는데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미국에서 금융주가 하락세를 나타내며 결국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주가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실적 우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최근 강경책을 냈는데요.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이런 것들을 꺼냈는데 하지만 금융주들의 수장이 그거 말도 안 된다. 우리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트럼프 뭐 이상한 거 하는 사람 중에 1등 아니겠습니까? 금융주에 어떠한 악재가 생길지 모른다. 이러한 걱정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JP모건의 실적도 안 좋게 나타나면서 4%가량 하락 마감했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불붙은 기름가. 국제유가가 2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이란 이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에서 이란과 예정되어 있던 대화를 취소하고 시위대를 지원할 것이라는 독려를 하면서 우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이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과 함께 해운 관련주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했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가 관련주랑 해운 관련주가 잠시 윗꼬리를 타는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혹시나 앞으로 증시가 좀 걱정된다. 최근 들어 코스피 또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한 1주, 2주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보이는 이러한 친구들, 이런 섹터들을 가지고 해지를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망이는 정말 짧게 커피값 정도 노려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다음입니다. 하나오션 목표가 상승. 조선은 도대체 언제까지 달리는 걸까요? 왼쪽에 하나오션 주봉을 보면은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그거를 1년 내내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SK증권은 하나오션의 목표가를 17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수의 미함정 수주 물량 확보가 가시권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특수선 부분도 캐나다 잠수함 등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의 실적을 보시면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저렇게 오르만 하죠. 2021년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었는데 24년에 흑자로 돌아섰고 그때부터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퍼가 좀 높은 편이긴 하네요. 올해 예상 퍼가 32배라서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실적이 더 좋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비슷한 기업이 있죠. 조선방산전력설비는 몇 년 전부터 달렸던 친구들인데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LS일렉트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LS일렉트릭에 대해서 작년 기대 이상의 수주가 나타났다며 목표가를 62만원으로 상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호실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23% 오르고요. 영업이익은 58%나 증가한다고 하니까 야, 그렇게 오랫동안 성장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성장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LS일렉트릭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며 그 말인즉슨 장기적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전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LS일렉트릭의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4.8조 원, 작년이 4.8조 원입니다. 올해가 5.8조 원, 그리고 내년이 6.6조 원으로 여기도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올해 예상퍼는 35, 내년 예상퍼는 2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다음입니다. 하이베 예상보다 BTS 월드 투어가 많다. BTS 월드 투어 규모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많은 공연을 뛴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BTS는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피곤하겠죠. 하지만 하이브의 실적은 엄청날 수 있겠습니다. 1차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4월 9일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23개국 35개 도시 79회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26, 북미 25, 남미 14, 유럽 10회 정말 많은 공연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이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하이브의 실적도 좋겠지만 언젠가는 BTS 사실 뭐 전설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한류를 만든 주인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콘서트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표를 못 구해서 못 간다는 게 문제겠죠. 다음입니다. 기아 나도 따라갈래. 최근 현대차 그룹주가 전부 다 투더 문을 할 때 옆에서 쭈구리처럼 앉아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아였는데요. 그렇다면 기아가 이때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피지컬 AI에는 수혜가 좀 부족하지 않냐? 현대차 그룹주 쪽에 좀 쏠려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 목표가를 17만 5천 원으로 상향시켰고요.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는 장기 그룹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절대 수혜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며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가 나타나면서 기아가 오늘 5%나 상승. 다음입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이제 다시 시작. 현대차 그룹의 공석이었죠. AVP 본부장 새로운 사람이 드디어 왔습니다. 박민우 엔비디아 부사장이 오게 되었다고 하고요. 최연소 사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점이 기대가 되는가? 이 사람은 과거 테슬라에서 테슬라 비전 설계와 개발에 참여했었고요. 한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에 가서 인지, 센서, 융합 기술을 전담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는가? 엔비디아와의 협력 시 중간 연결고리가 분명 될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알파바이오를 쓴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 포티투닥 같은 경우는 비전 원리를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를 다 같이 쓰면서 빠르게 이제 다른 자율주행 차량들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S의 라이다 관련주로 최근 들어 벌써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4월 대비 벌써 5배나 오르는 모습.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도 2배에서 3배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PS 일렉트로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4배 정도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을지 한번 계속 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오늘 스펙 합병 상장으로 등장한 친구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NBR 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세라믹 전구 동체와 베어링 등 구동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하지만 최근에 뭐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로봇 끼워줘야죠. 로봇 부품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났고요. 최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전부 다 로봇주로 재평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GFI라는 기업입니다. 이 친구는 마이크로 소화 캡슐을 양산하는 기업으로 소화제인가 하고 봤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2차 전지와 ESS 제품에 특화되어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불 끄는 소화 여기에 직접 분사하는 그러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다만 이 친구는 요즘 2차 전지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오르다가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K뱅크 삼수생 등장. K뱅크에서 IPO 삼수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몸값을 많이 낮췄는데요. 두 번째 IPO 추진 때 상당 기준 시총이 5조 원대였는데 이번에는 3.8조대로 낮췄다고 합니다. 사실 뭐 뒷걸음질 친 거죠. 증시가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오히려 뒤로 갔다는 거는 차라리 예전에 상장하는 게 어땠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이고요. 인수단에는 신한투자가 참여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21년 투자를 받을 때 올해까지 상장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도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금값이 워낙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금부치를 몸에 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가? 금 한도는 80만원이 넘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은 한도는 2만원이 채 안 되다 보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고요. 무신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실버 반지에 대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나 증가. 실제로 은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패션 업계에서도 이런 니즈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컴퓨터 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도 클릭했다가 미쳤나보다 내가 이거 어떻게 사냐 하고 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컴퓨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AI발 수요가 폭증하면서 D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작년 12월 PC용 D램 가격 평균이 9.3달러로 작년 1월 대비 몇 배 올랐을까요? 7배나 올랐습니다. 주식보다 더 올랐죠. 또한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D램 가격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2배가량 오르고 있어서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통할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해요.
참고로 제 친구도 최근 들어 막 계속 컴퓨터 바꿔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 말 예상이 200만원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거 사려면 300만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형 디램을 신형처럼 포장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면 이런 사기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15만 전자 곧 터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금통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올해는 이제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투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가 금리 동결을 전망했고요. 높은 환율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